거의 제가 외래에서 보면 전체 성인 인구 중에 80% 90% 이상은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똑바로 펴져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낮고 보통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 콧볼이 퍼져 있고 되게 넓적하다고 생각하세요. 콧볼을 잘라서 코를 좁혀 놓으니까 콧구멍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찝혀요. 코는 숨 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코가 막히기 시작하면 생활이 안 돼요. 코 성형 이후에 콧구멍이 이렇게 좁아지시면 공간이 좁아지니까 코가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보통 제가 수술도 많이 드리지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페셜 이비인후과 코성형 클리닉 박지열 대표원장입니다. 최근에 코성형 이후에 코가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코성형 이후 코 막히시는 원인 두 가지, 그 해결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인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코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코 이 모형을 보시면 우리가 코뼈를 받치고 있는 이 코 가운데 노란색 기둥이 있죠. 이걸 비중격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코 안에 넣었을 때 가운데 만져주시는 물렁물렁한 연골, 그게 비중격인데, 거의 제가 외래에서 보면 전체 성인 인구 중에 80% 90% 이상은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똑바로 펴져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비중격이 똑바로 펴져 있어서 양쪽 코가 뻥 뚫려 있으면 사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려 계신 분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왼쪽에서 보시듯이 한쪽이나 양쪽으로 비중격이 휘어 있고 콧살도 뚱뚱하고, 이렇게 코가 휘어 있는 걸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코가 좁으신 분들이 많아요. 코성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바로 이 비중격 안쪽에 있는 비중격 연골입니다. 근데 그 연골을 예전에는 이렇게 채취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보통 귀를 많이 쓰거나, 비중격 연골을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코 좀 한다는 병원들은 다 이제 떼서 쓰고 있는데, 문제는 비중격이 휘어 있는 상태에서 연골을 너무 무리하게 떼다가 이 비중격 자체가 더 무너지고 휘어서 오신 경우가 많아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분도 성형 이후에 이제 코가 막혀서 오셨는데, 들여다봤더니 이 비중격 자체가 왼쪽으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왼쪽 공간이 아예 막혀버렸어요.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전막이 깨끗한데 왼쪽 점막은 막 코핀하고 딱지 껴져 있죠. 코가 휘게 되면 공기가 들어오면서 직접 휘어있는 비중격을 치기 때문에 들어온 공기가 깎고 들어가면서 마르고 딱지가 끼거든요. 그러면 더 막힙니다. 그래서 코성형 이후에 코 막히시는 이유 첫 번째,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데 거의 교정을 잘 못하거나, 또는 연골을 너무 무리하게 떼서 비중격이 더 무너져서 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코 막힘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코성형 이후에 코가 막히신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낮고 보통 좀 작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성분들은 자기 콧볼이 퍼져 있고 되게 넓적하다고 생각하세요. 펑 퍼짐하고 콧볼이 너무 벌어져 있다, 밋밋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콧볼 축소라는 걸 많이 합니다. 콧볼 축소가 뭐냐면, 이 콧볼을 이루고 있는 여기를 잘라주는 겁니다.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당겨서 꼬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콧볼을 잘라서 코를 좁혀놓으니까 콧구멍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찝혀요. 보통 제가 외래에서 보면 그렇게 콧구멍이 크신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좀 코가 좀 작고 오밀조밀한데 다만 낮아서 더 퍼져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잘라다 보니까 코 이렇게 찝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콧볼 축소를 자꾸 무리하게 해서 오시는 경우가 코막힘 원인이 되고요. 콧구멍 사이에 있는 얇은 기둥을 비주라고 하는데요. 이 비주를 보시면 원래 비주의 사이즈는 요 정도세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안쪽으로 이만큼 더 있죠. 이만큼 더 두꺼워져 있습니다. 집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듯이, 코 성형할 때도 코끝을 높일 때 여기다 아주 두꺼운 연골을 딱 튼튼하게 대서 코를 높여주는 방식을 택하는데, 과거에 이제 귀연골로 많이 할 때는 귀연골 자체가 얇고 힘이 없고 막 말랑말랑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고자 비주에다가 튼튼한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늑연골 같은 걸 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늑연골 자체는 되게 두꺼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비주가 얇고 작은데 코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 좀 필요 이상으로 기둥을 두껍게 대시는 분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주는 두꺼워지고 콧볼 축소를 해서 콧구멍은 좁아지고 숨을 더 못 쉬죠. 그래서 미용 코성형 이후에 코막힘을 느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콧구멍의 외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콧볼을 너무 무리하게 줄여놓고 비주가 너무 두꺼워지는 경우, 각각일 수도 있고 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코가 막혀요. 심지어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중격이 휘어 있는 상태에서 교정 안 했는데 콧구멍 줄이고 여기 두꺼워지면 아예 삼중고죠. 그러면 진짜 아예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교정을 해드렸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젊은 여성분인데 수술 하고 오신 상태죠. 저한테 오셨을 상태를 봤는데 코끝이 이렇게 좀 들려 있고요. 그리고 콧구멍이 이렇게 좁아진 거 딱 봐도 이게 좀 좁아져 보이죠. 네, 콧구멍이 찝히고 들리고 이런 코로 오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따로 하지는 않으셨는데 워낙 기본 콧구멍이 작다 보니까
높이면서 아예 좁아져 버린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비중격 연골은 빼셨는데 연골 교정은 안 돼 있더라고요. 비중격은 참고로 재수술이 굉장히 까다롭긴 합니다. 비중격 수술의 장점은 한번 떡 펴놓으면 평생 가서 재발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감이 높은데, 단점은 비중격을 이렇게 좀 건드려 놓으면 다시 하기 좀 어려운데, 이분도 코 안쪽에 있는 비중격 다시 열었어요. 다시 열어서 목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조심스럽게 다시 열고 들어가서 펴지지 않는 비중격을 다시 펴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더 코 안을 넓혀주면서, 두 번째, 혹시 피는 과정에서 전에 썼던 비중격 연골이 좀 남아있다면 그 연골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그 두 가지 목표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콧구멍 모양이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찝힌 느낌이 없어지면서 조금 더 동그랗게 자연스럽게 폈고,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진 느낌, 그리고 코 들린 코도 좀 내렸죠. 그래서 코의 길이감도 늘리고 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나죠. 자랑 아닌 자랑하자면 콧구멍이 좁아진 거를 넓혀주는 테크닉은 거의 구사하는 병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저희가 좀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콧구멍이 좀 커졌죠. 수술 전에 비해서 찝혀있는 코가 어땠어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넓어졌죠. 그래서 이분은 아주 만족감이 높으셨습니다. 콧구멍도 넓어지고 코 안에도 넓어졌기 때문에 성형 외 코막힘이 해결이 되시면서 모양까지 같이 잡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한 케이스부터 보여드리면요, 이분은 앞에 케이스와 달리 콧볼 축소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밑에서 보시면 흉이 아주 심하게 보이죠. 콧볼 축소하면서 콧구멍이 좁아지고, 그리고 코도 찝히고 이런 코로 오셨는데, 마찬가지로 코안을 들여다봤더니 비중격도 이미 다 빼신 상태여서 앞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비중격 수술부터 다시 들어갔습니다. 비중격 재수술을 통해서 목표는 두 가지, 펴지지 않는 비중격을 다시 핍니다. 사실 그거 쉽지는 않은데 최대한 다시 펴서 호흡 공간을 열어드리고, 혹시 남아있는 연골이 있다면 조금 확보, 이분은 거의 없으셨는데 좀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성형을 들어갑니다. 재수술할 때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비중격 안에 연골이 없는데 그러면 뭘 가지고 성형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격 재수술을 통해서 조금은 남아있는 연골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에 썼던 연골이 여기 안에 있거든요. 그 연골도 최대한 재활용을 합니다. 재활용하고 그래도 모자르면 그 모자란 만큼은 귀연골이나 아니면 기증연골 좀 쓴 경우가 있어요. 많이 부족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분도 그래서 수술 후 모습을 보시면 수술 전에 비해서 코끝이 확실히 많이 내려왔죠. 콧구멍이 좀 덜 보이시는 걸 볼 텐데,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로 들린 코를 각도를 내려드리고 좀 더 슬림하게 짧은 코를 교정해 드렸고요. 들린 코가 내려오면서 이 찝힌 느낌도 해결됐죠. 좀 부드럽게 코가 좀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지면서 길이감 좋습니다. 코가 들리면서 이렇게 코가 찝혀서 오신 분들은 제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코도 내려드리지만 콧구멍도 좀 늘려드립니다. 들창 코도 교정되고 예뻐진 것도 있지만 호흡이 되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코가 너무 막혀서 정말 우울했는데 두통도 사라지고 잠도 푹 자고 해서 사실 너무 좋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미용 코 성형 이후에 코가 막혀서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는 숨 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코가 막히기 시작하면 생활이 안 돼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 성형 이후에 콧구멍이 이렇게 좁아지시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공간이 좁아지니까 코가 더 건조해져요. 원래 바람이 코로 들어갈 때 좁은 곳을 통과할수록 바람 속도, 유속이 빨라지거든요. 코를 이렇게 좁혀 놓으면 숨 쉴 때마다 점막이 자꾸 더 빨리 말라버려요. 그래서 보통 제가 뭐 수술도 많이 드리지만 그 전에 이제 코 보습 크림도 많이 지금 권유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보습 설명을 드릴 때 마땅히 추천해드릴 연고나 크림이 없었어요. 보통 그냥 안연고를 처방해 드리거나 바세린 이런 거 그냥 바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다 코에 최적화되어 있는 연고들은 아니거든요. 좀 다 오일리 찐득찐득하니까 바르면 좀만 지나면 이렇게 다 이렇게 질질 흘러요. 고민하다가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하자면 이제 코에 바르는 고기는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아네스라는 이름으로 코 안에 쓰세요 해서 이제 코아네스로 만들었는데,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독된 면봉이 좋습니다. 소독된 면봉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묻혀서 요거 흰색 꼬다리 깊이 정도로만, 너무 깊이 바르시면 코피 납니다. 이 정도 한 1cm, 1.5cm 깊이로 코 안에 이렇게 가볍게 바르시는 겁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크림이 쭉 흡수가 되면서 보습이 잘 되거든요. 좋아요. 그래서 코 성형 이후에 코 막히시는 분 외에 평소에 자주 코가 건조하고 딱지 끼고 후비시는 코피 나시는 분들은 코에 크림 발라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코에 보습 크림 바르시는 거는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용 코 성형 하실 때 코는 숨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꼭 코의 기능을, 구조가 어떤지 한 번이라도 좀 들여다보고, 구조가 좁다면 그 구조를 같이 개선해주는 코의 기능과 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길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했는데 코가 너무 막힌다, 너무 생활이 불편하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스페셜을 찾아주시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